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안 변호사님 야근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오늘도 야근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인 의미에서는 야간 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흔히들 야근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변호사들도 야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야근이 언제부터가 야근인지 또 야근의 법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런 야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야근이란 것은 해가 떨어지면 야근일까요? 아니면 근무 시간이 끝난 이후의 근로가 야근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야간 근로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밤 10시, 그러니까 즉 22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야간 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9 to 6 근무한다고 하면 오후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의 시간은 야간 근로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의 근로는 어떤 근로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흔히 말하는 9 to 6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경우에 6시인 퇴근 시간 이후부터 10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연장 근로 또는 초과 근로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10시 넘어서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 연장 근로인 동시에 야간 근로 이렇게 중복돼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에 반해서 법내 연장 근로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개념일까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그냥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장 근로 이렇게 해서 일일 소정 근로 시간인 8시간을 벗어나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방금 말씀하신 법내 연장 근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일 소정 근로 시간이 법에서 최대한 8시간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근로자가 6시간만 근로하기로 사용자하고 약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시간 근로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2시간을 더 한 거죠. 2시간을 더 했으나 일일 법정 소정 근로 시간인 8시간을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법내 연장 근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2시간 법 내에서 이루어진 연장 근로인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이렇게 연장이나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 수당은 관련된 수당은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6시를 넘어서서 10시 전에 이루어지는 것에는 50%를 가산해서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계속 이어져서 밤 10시를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그러면 야간에도 해당이 되고 연장 근로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를 가산해서 지급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런 가산,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붙는 가산 임금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이것도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는 또 이런 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든지 혹은 과다 수급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었는데 1년에 3천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또 부서나 업무의 성격상 초과 근무가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해서 또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당연히 지적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연장 근로 또는 야간 근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기록상으로만 조작을 해서 청구한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범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위법 사항입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일반 직장인들 중에 50% 정도가 현재 야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야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직장인들 중에 50%가 넘는 경우가 연장이나 야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연장 야간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는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괄임금 약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한 달에 일정 부분 발생하는 야간
또는 뭐 연장 근로 이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정도 수당을 미리 다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근로를 해보면 그거보다 훨씬 초과하는 연장 근로 또는 야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미리 다 약정했으니까 그 정도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포괄임금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약정된 포괄임금 약정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사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휴일에 근무하면서 뭐 야간 근로까지 했다. 이런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줘야 되나요? 그거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정리는 됐습니다. 예를 들면 평일 소정근로일, 소정근로 시간을 다 근로를 제공하고 휴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했다. 그럼 당연히 그 휴일날 출근한 근로는 연장근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 되냐 이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법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휴일날 출근을 해서 8시간 이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는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넘어서서 9시간, 10시간 이어지는 경우에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법에서 딱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야근을 자주 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고 또 야근이 비만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이걸 야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인지 능력이 좀 많이 저하된 떨어지고 것은 있죠. 아닌가 네.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연장 근로니 야간 근로니 이렇게 소정 근로 시간을 벗어나서 근무가 제공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맺은 소정 근로일, 소정 근로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그것을 넘어서는 업무는 그 다음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연장 근로 또는 야간 근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 또는 야간 근로, 뭐 휴일 근로 이렇게 시간 외의 근로는 가급적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능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근로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더욱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불가피하게 연장이나 야간 근로를 하셨다면 일한 만큼의 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